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피로와 긴장의 근원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그 끝에는 언제나 자의식 과잉이라는 마음의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부터 사람들이 이 옷을 촌스럽게 보면 어쩌지? 대화 중 사소한 말실수 하나를 하고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길을 걷다 발이 걸려 비틀거렸을 때조차 주변에서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았을까 하며 온종일 머릿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가공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나 자신이 연극 무대 한가운데 서 있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만을 비추고 있어서 나의 사소한 표정 변화, 옷차림의 작은 얼룩, 떨리는 목소리 하나까지 모든 관객이 낱낱이 지켜보고 비판할 것이라 믿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앞가림을 하느라,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느라 나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며칠 전 입었던 옷의 색상이나 대화 중 무심코 했던 말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사소한 흠결을 기억해둘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깊은 에너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 하나, 동료의 무심한 눈빛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 멍하니 시선을 두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나를 감시하는 심판관이 아니며 남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쁘다. 이 단순한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는 흔적도 없이 부서져 내릴 것입니다. 유독 남의 기분 변화에 안테나가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조금만 낮아져도,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기만 해도, 메신저의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이들입니다. 남의 표정 하나에 내 온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쉽게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타고난 기질적 불안감과 공감 센서가 높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위험 감지 능력이 민감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비언어적 신호조차 거대한 거절이나 위험의 신호로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표정과 기분은 99% 그 사람 자신의 내부 사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아침 가족과 다투었거나, 출근길에 차가 막혀 지쳤거나, 몸 어딘가가 쑤시고 아프거나, 개인적인 경제적 고민에 휩싸여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일그러진 표정을 내 탓으로 가져와 스스로를 고문하지 마세요. 앞으로 누군가의 싸늘한 눈빛이나 차가운 표정을 마주하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저 사람의 표정은 저 사람의 사정이다. 저 사람의 어두운 안색은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를 거부하고 감정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연습을 시작할 때 타고난 예민함은 불안의 덫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단한 지혜로 승화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실 중 하나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발버둥칠수록 관계는 오히려 꼬이고 값싸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미움받지 않고 잘 지내고 싶다는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친절, 무조건적인 칭찬, 그리고 비굴한 맞장구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내 생각과 감정을 지워가며 타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되려 애쓰지요.
하지만 사람의 무의식은 교활하리만치 예민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인간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무의식적인 분류를 끝마칩니다. 잘 보이려는 과도한 노력은 매력과 품격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과 비굴함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는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 담백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그저 내 본연의 모습으로 담담하고 정중하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꽃을 피우거나 억지로 향기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나무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늘 아래로 모여들어 땀을 식힙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잘 보이려는 모든 필사적인 연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눈치를 보느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부당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해 결국 모든 손해를 혼자 떠안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말을 못하고 직장에서 남의 업무를 떠안으며 밤을 새우고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해 끙끙 앓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상대방이 나를 모질고 깐깐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참아낸 침묵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해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영구적인 면죄부를 쥐어주는 일입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대신 지켜줄 친절한 타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치를 보며 배려라고 포장했던 그 침묵은 사실 배려가 아니라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현실을 회피한 비겁함에 불과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정당하게 할 말을 똑 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진짜 좋은 인연이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 한 번 했다고 해서 등을 돌리거나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당신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용 가치와 고분고분함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도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당신의 선을 표현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다소 무례하게 들립니다. 짧고 명확한 한 문장이 당신의 영혼과 자존감을 부당한 손해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마주치게 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나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지도 않은 소문을 지어내어 나를 평가지라는 무례한 이들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벼운 말 한마디, 손가락질 하나에 일일이 반응하고 해명하려 드는 것은 내 인생의 에너지를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편협한 세계관, 비틀린 열등감, 그날의 소화불량과 피로가 뒤섞여 배출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신경을 끈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생각과 판단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단호한 결단을 뜻합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함부로 평가하거든 그 평가를 고쳐주려고 밤새 반박 논리를 세우지 마세요.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내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담담히 넘겨버리세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일일이 개를 향해 짖어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고요한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우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시선에 전전긍긍하는 근원적인 공포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다는 착각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도 단지 내가 잘나서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혹은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피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통계학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욕먹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삶을 포기하고 욕먹어도 내 영혼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내면의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이 나를 향해 내뱉은 험담과 비난은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 쥐어 내면화하지 않는 한 허공을 떠도는 차가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던진 독 묻은 화살을 굳이 내 가슴으로 가져와 스스로 심장을 찌르지 마세요. 화살이 날아오면 그저 고개를 숙여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그만입니다. 욕을 먹어도 내 숨은 여전히 평온하게 쉬어지고 내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지 않으며 내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난과 미움을 허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노예가 아닌 온전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언제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기죽지 않고 그렇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하지도 않는데 묘한 매력과 깊은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란 모습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굴한 변명 없이 담백하게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수용했기에 타인의 지적이나 평가 앞에서도 자존심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인정보다 나 자신의 기준을 상위에 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무엇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는지 내 양심과 원칙에 부끄러움이 없는지에만 온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화 도중 어색한 침묵이 흘러도 불안해하며 억지 농담을 던지지 않으며 인연이 다해 떠나가는 사람을 구차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독을 충만하게 즐길 줄 알기에 타인의 관심과 호의를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내면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여유는 그 어떤 화려한 가면과 아첨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매혹적인 인간적 품격이 됩니다. 자존감이 진짜로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세상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지극히 부드럽고 다정하지만 내면에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한 원칙과 습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무서울 정도로 잘하는 첫 번째 습관은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돌아서는 단호함입니다. 그들은 무례한 사람을 붙잡고 가르치려 들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위험한 웅덩이를 피해 가듯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마음의 문을 영구히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너무나 귀하기에 쓰레기 같은 감정 싸움에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 자신과 맺은 약속을 그 어떤 타인과의 약속보다 신성하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남과의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 다짐한 운동, 독서, 휴식의 약속은 손쉽게 어겨버립니다. 그러나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와 나눈 신뢰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비난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무조건적인 자기 신뢰입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세상이 차갑게 돌아섰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대신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괜찮다. 넘어질 수 있다. 내가 너의 진심과 고투를 알고 있으니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의 결을 따라 당신만의 온전한 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마주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눈부신 자유와 평온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